여러분들 혹시 테마파크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테마파크라고 하면 그런 거 있잖아, 낭만과 환상이 가득하고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테마파크라는 것은 특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로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살펴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한 디즈니 파크라든지 영화를 컨셉으로 만든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테마파크가 있죠. 바로 레고랜드. 여기서 말씀드린 레고랜드는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테마파크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이즈로 기획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중대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강원도에선 믿고 맡길만한 시행사를 찾아야 했고, 결국 강원도는 이 사업을 위한 개발사를 만들어 투입시키게 되죠. 이후에 언덕도 깎고 땅도 파내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역대급 유적지가 발견됐네. 그렇게 사업은 계속 지연이 되게 되고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난항을 겪은 레고랜드는 사업 실패로 거듭나나 싶었지만, 다행히 202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날만 해도 약 1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던 좋은 징조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레고랜드 개장 5개월 만에 개발사가 부도를 선언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부동산 채권 시장을 빠른 속도로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면서 투자자들 및 자본 시장에서 대규모 채권 패닉 셀러시, 즉 투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느레이그 패밀, 이제는 지자체의 보증도 믿을 수 없다. 진퇴양난, 한국 경제 위기 시작. 레고랜드 사태 편 증거를 시작합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2011년 9월 강원도는 당시 전 세계 2위 규모의 테마파크 그룹인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레고랜드 조성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아우 강원도 레고랜드 알지? 지금 전 세계 9개 지점이 있는데 그쪽에다 날 레고 왔어 멀린 그 레고랜드 우리 쪽에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이야? 우리 오브콜스 스핑커스지? 말하는 거 보니까 너랑 진행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오케이 한번 해보자. 사업 진지하게 부탁해. 에잇 당연하지. 내가 또 사업할 땐 진지하다니까.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거야. 해보자. 이렇게 강원도 멀리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첫 번째 글로벌 테마파크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 건설 합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의 부지로 춘천 의암호에 위치한 중도라는 섬을 선정하게 되죠.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규모인 만큼 강원도는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즉 GJC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바로 강원중도개발공사. 그렇게 강원중도개발공사 줄여서 GJC는 중도에 있는 땅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뭐 언덕도 깎고 땅도 파내고 하면서 떼돈 벌 수 있겠구나 싶던 그 순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유적이 나왔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유적이 보통 유적이 아니야. 무려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우리나라 고대사를 관통할 정도의 광범위한 유적이 발견된 거죠. 아니 그냥 땅도 아니고 섬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유적이 발견된 거야? 옛날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던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중도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섬이 아닌 육지와 이어져 있던 땅이었죠. 게다가 중도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고, 이로 인해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근대까지 오랜 시간 동안 선조들이 갖고 놓은 터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암댐 건설 등의 문제로 수위가 불어나면서 섬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중도에서 발견된 유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문화재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중도 유적지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1977년 반달 돌칼, 돌도끼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80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5개의 기관이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거대한 선사 유적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4년 레고랜드를 건설하기 위해 땅을 싹 다 밀었던 그 순간, 발굴 조사에서 보인돌 100여 기와 집터 917기, 구덩이 355기, 바닥이 높은 고상식 건물 집터 9기, 전체 둘레 약 404m에 이르는 네모난 대형 한호와 1400여 기의 청동기 시대 유구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말씀드린 유구란 당시 거주지, 무덤 등 건축 양식을 통해 당시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환호를 중심으로 거대한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 경작구역, 분묘구역이 질서 있게 나타나 있어서 마치 고대의 계획도시 같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금기거리나 토기 같은 유물이 무려 9222점이나 발굴이 돼 중도는 한반도 최대 선사 유적으로 불리게 되었죠. 아니 유적을 찾아도 계속 나와. 뭐 이 정도면 우리나라 국사책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준인 거지. 그렇다 보니 강원 중도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레고랜드 공사를 일단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에도 사업비를 계속 지출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레고랜드의 사업비 규모는 약 2,600억 원으로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1,800억, 강원도 중도공사가 800억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호텔, 리조트, 컨벤션 센터, 상가시설 등 여러 기반의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치게 되었을 땐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놨는데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돈만 계속 쭉쭉 빠져나가게 되었고, 미처가 펄짝 뛰는 것도 모자란 이 상황은 결국 유적지를 지키려는 자와 레고랜드를 지으려는 자의 대립으로 이어졌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9년,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멀린 엔터테인먼트와 강원중도 개발공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강원중도 개발공사는 뭐함? 아니 사업비 늘고 돈은 계속 나가는데 뭐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저도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멀린 정답을 알려줘. 일단 공사 부지는 너네 유적지 나온 거 피해서 설정하고, 유적지 나온 곳에는 공원하고 박물관 지으면 어때?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지? 아주 굿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꾸벅. 이렇게 유적지가 나온 곳을 피해 레고랜드를 짓고, 유적지가 나온 곳은 박물관과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드디어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사를 지연하면서 그동안 지출해왔던 출자금만으로는 레고랜드 건설이 어려워짐을 직감했죠. 뭐 이때 강원도지사였던 최문순도 주저하면서 계속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는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 라는 뉘앙스로 강력하게 어필하게 되는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어떻게 해서든 레고랜드를 완성하겠다고 하면서 2,050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아니 망해가는 사업체에서 그 큰 돈을 도대체 어떻게 빌린 거야? 빌려주는 사람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빌렸냐 하면 먼저 투자 목적의 특수회사 즉 PFV인 I1제일차를 만듭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PFV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세워진 명목상의 회사를 말하죠. 쉽게 말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자금이 드나드는 일종의 통로 역할인 건데, 또 이 PFV에는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는 시행사, 그리고 돈을 못 갚을 경우 대신 갚겠다고 보증서는 보증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원중도개발공사는 I1제일차를 통해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즉 ABCP로 투자를 요청하는데요. ABCP는 한마디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가진 레고랜드의 지분,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앞으로 벌 돈을 담보로 잡아 투자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하지만 레고랜드가 지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강원중도개발공사와 I1제일차를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거 내가 보증서 줄게, 얘 빌려줘 라고 하면서 강원도가 등장합니다. 아니 다른 민간 기업들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선다?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믿을만한 구석이다 보니 결국 BNK 투자증권이 발행 주관을 맡고 국내 증권사일 것 운용사 한 곳이 총 2,05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때 강원중도개발공사 자금 유동화 기업어음 ABCP의 신용등급은 A1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라는 든든한 백이 생긴 이후 레고랜드 준공을 완료해 2022년 5월 5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날만 해도 약 1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젠 꽃길만 걷나 싶었던 2022년 6월 강원도지사가 김진태 의원으로 변경되었죠. 이때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닌 정당도 함께 변경이 되면서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대출 상환 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출 상환 계획입니다. 이대로만 진행한다면 약 400억 수준의 적자 내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라 이게 뭐야? 대출 상환 계획이 레고랜드 주변 땅을 매각하는 거네? 이거 불안하지 않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아니 이전 도지사랑 말이 왜 이렇게 달라? 그래 너 말 잘했다. 이건 이전 도지사랑 이야기한 거잖아. 일단 대개봐. 이렇게 재검토를 한 이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기로 한 만기 날짜는 2022년 9월 2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날인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원중도개발공사 아시죠? GJC라고 하는데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법정에서 관리하도록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돈 못 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되면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싹 다 팔아서 투자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또 2,05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앞서 설명해드렸던 자산유동화 기업어음 ABCP 채권은 신용등급이 A1에서 순식간에 C등급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일주일 뒤인 10월 5일 D등급으로 강등하게 되면서 디폴트를 선언한 뒤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죠. 이 상황은 강원도가 보증을 서주겠다면서 진행했던 사업인지라 망하지 않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믿는 독에 발등 찍히고 찍힌데 또 찍힌 상황에 이르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가 신용도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갚기로 한 돈을 갚지 않으니 이제 믿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채권 시장에서 제일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제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결국 투자자들 및 자본시장들에서는 말 그대로 멘붕이 오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채권 패닉셀러시 즉 투매를 하기 시작했고, 증권사와 자산 운용사들까지 손실을 막기 위해 채권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량 기업들의 회사들도 유찰이 일어나고 있고 국채 이자를 10%로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구하지 못해 도미노로 줄도선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되죠. 물론 강원도가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는 전임 도지사가 레고랜드, 알펜시아 리조트, 차이나타운 건설 사업 등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벌여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로 엄청난 돈을 푼 탓에 강원도 재정 부담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0월 21일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문제가 되었던 2,050억 원에 대해 2022년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아차 싶었는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돈을 풀게 되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고 기준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11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시장에 있던 외국인 자본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 경우에는 달러도 풀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는데, 최근 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채권 시장이 얼어붙게 된 것은 또다시 외국인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아니 신용등급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지방채에서 돈을 안 갚으니까 이미 투자했던 돈들도 뺄 거고, 앞으로 신뢰도를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투자 심리가 얼어버렸으니까 결국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2021년 말 4,631.2억 달러, 2022년 8월 말 4,364.3억, 2022년 9월 말 4,167.7억 달러로 이미 약 197억 달러, 하나로 약 28조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오히려 국채 보유량을 늘려 외환 유출을 방어하고 있다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일본은 2020년 국채 최고점을 찍고 2021년에는 가격이 약간 내려간 미국 국채를 많이 사들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현재 시점을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채권 가격 지수는 2,500에서 2,250 정도로 폭락 수준이었고 엔화는 110엔에서 140 후반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죠. 이 말은 채권 하락 손실보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즉 일본에서는 금리 상승기엔 채권 가격 하락과 엔화의 불안을 예측하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니 달러 자산을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방어를 한 것이죠. 참 이런 상황을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는 것 같네요. 자, 그럼 경제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아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